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은 이제 7월 7일 또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자, 미국 선물이 지금 조금 마이너스이긴 해요. 마이너스이긴 한데, 일단 뭐 우리나라 장중에도 안 좋았죠.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가 저거를 좀 선반영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다른 게, 이제 우리나라 오늘 새마을금고 플러스 이제 GS건설 요런 악재성 내용이 좀 있지 않았나. 그래서 GS건설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모습도 있었고, 새마을금고도 지금 뭐 뱅크런 이야기가 좀 있죠. 그래서 뭐 그런 거를 덕분에 좀 더 밀리지 않았나 싶어서, 미국 장이 뭐 얼마나 밀리면서 마감을 할지 모르겠어요. 뭐 미국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또 돌려놓고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, 미국장이 좀 과하게 밀리는 게 아니라면은 내일 오전에 뭐 아침에 개파라 혹은 좀 오전에 좀 밀리는 그런 구간들은 또 뒤에 단기적인 지수의 반등, 이런 부분을 또 노려볼 수 있는 영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우리나라 지수가 좀 과하게 밀었거든요. 2.4%, 코스닥 같은 경우. 그래서 뭐 1%, 1.5%도 아니고 2%를 좀 넘기면서 하락을 시켰고, 이게 뭐 미장 영향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오늘 뭐 고유의 좀 시황상 문제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, 이래놓고 또 미국 애매하게 끝나면서 내일 우리나라 조금 밀리면 오전 저점 만들고 지수는 좀 돌려주지 않을까. 뭐 장중에 당연히 미국 선물이 또 거기서 뭐 마이너스 0.5% 막 1% 이렇게 가면 그건 조금 번의 이야기인데, 지금 있는 상황으로는 내일 오전에 하락하는 구간들은 조금은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지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일단 뭐 금요일이에요. 그리고 내일은 삼성, LG전자 이런 거 잠정 실적 발표에 따라서 기업들이 움직임을 좀 어떻게 보여주나, 이런 게 좀 눈이 많이 갈 것 같죠. 그래가지고 저런 기업들에서 일단 실적 발표,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지수 뭐 좀 좌우하는 영역은 있고, 최근에 외국인은 좀 매수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얘네들이 뭐 나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. 그래서 요거 내일 실적. 자,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유럽 쪽도 주가가 조금 밀리긴 하거든요. 뭐 유럽은 근데 우리나라의 막 완전 싱크로보다는 당연히 우리나라는 이제 기술주, 미국 증시가 좀 더 영향이 크긴 한데, 얘네가 막 이렇게 밀리면 얘네가 또 미국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일단은 1%좀 넘게 1에서 2% 사이 하락을 하고는 있습니다. 이것도 뭐 당연히 내일 아침에 미국 장이 더 중요하긴 한데, 이런 하락폭도 지금 미국에 조금 영향을 미치는, 그리고 이게 이 하락하는 이유가 이제 7월달 뭐 금리 인상 이런 내용이 좀 있기는 해요. 금리 인상 하긴 할 것 같거든요. 7월은 0.25든 뭐 해가지고 올리지 않을까 싶은데, 일단 이후 금리 인상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뭐 공포감이 시장에 살짝 형성이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올해 그냥 간단하게 FOMC는 총 4회 남았을 겁니다. 7월, 9월, 11월, 12월 이렇게 남았을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곳에서 금리 인상을 뭐 싹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. 지금 근데 이제 시장에서 조금은 분위기를 형성을 하는 게 7월 올리고 9월 올리고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. 2연속으로 올리면서 미국 기준금리에 대해서 뭐 한 5.75, 6%를 넘길 것 같지는 않은데 5.5, 5.75 정도 선까지는 올릴 수 있는 분위기이지 않나.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 판매량들 좀 잘 나가고, 이게 뭐 이제 시장에서 뚜렷하게 이쪽 종목에 대해서 뉴스 이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좀 호재로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른 테마들은 좀 쉬고 자동차 부품주가 좀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, 그런 것도 기억은 해 두시고, 그 다음에 지금 옐런 미 재무장관이 중국에 도착을 했습니다. 그래서 며칠 있죠. 7월 9일까지로 알고 있는데, 그런 곳에서 뭐 좀 티키타카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키워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당연히 디리스킹, 뭐 희귀 금속 수출 통제, 지금 중국에서 8월부터 반도체 핵심 원자재 이런 거 수출 통제를 하겠다.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최종본 다음 달, 이게 이번 달이에요. 7월 공개. 그래가지고 요 두 개 정도가 좀 튀어나올 수 있는 거죠. 요거는 이제 8월이고 요건 7월이고, 그리고 요걸 공개를 하면은 중국에서 그냥 이것만 하고 끝이 날까? 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. 그 뒤에 뭔가 또 다른 서로 지금 치고받고 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, 일단은 이런 섹터들은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미중 갈등 같은 경우에 뭐 해치 성향도 있고, 그런 히토류
관련 주들이 좀 최근에 부각이 되죠. 자, 그래서 뭐 페라이트 관련 주들 최근에 일단 움직였던 애들이 있고, 그 다음에 저 갈륨, 게르마늄 이런 걸로 갖다가 RF 머티리얼즈 동국 RNS 오늘은 이제 풍국주정 얘도 좀 뉴스를 붙이긴 했습니다. 근데 이제 동국 RNS가 시간 외에서는 좀 가장 강한 모습이지 않나. 얘가 뭐 이렇게 전고점 돌파를 시켜놓는 자리에서 시간이 좀 움직였고, 그 다음에 RF 머티리얼즈는 좀 요 구간을 좀 뚫어줘야 될 것 같기는 해요. 얘가 움직임이 좀 거칠거든요. 요쪽 그 히토류 애들이 대체적으로 좀 움직임이 깔끔하진 않아요. 그래서 요런 애들은 딱 움직임을 보면서 돌파 매매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. 요거 종목 특성 딱 보이죠? 이런 날 뭐 시가 아침에 이제 뭐 갭 뜨고서 팍 당기는 건 있는데, 요런 곳에서 오전고 좀 돌파해가지고 들어가고 하면은 밀려가지고 손절치고 그 이후에 돌파해서 들어가면은 이거 뭐 진짜 1% 0.5% 스캘핑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수익 실현 좀 쉽진 않거든요. 뭐 보통은 사람 성격상 뭐 3%든 5%든 좀 더 노리다 보니까 돌파로 조금 삐끗해서 들어가면은 또 순식간에 밀어버리고, 그다음 뭐 이거 돌파하는 걸로 돌파하니까 또 들어갔다가 밀리면서 순절치고 이런 식의 이제 패턴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종목의 특성은 조금 잡주들이다 보니까 변동성은 큽니다. 그리고 한일화학은 상한가를 보내긴 했는데 상태가 여기 좀 갇혀있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. 갇혀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 구간을 뭐 지지해주나 25,000원 요 영역. 그래서 일단 동국 RNS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모습이고, RF 머티리얼즈 얘랑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나머지 페라이트는 조금 더 밀리는지, 그러면서 이제 흑연 관련주들도 좀 같이 들썩이지 않나. 상보는 저는 좀 2,000원 혹은 장기 21선 주변 좀 내려오면 좋을 것 같고, 크리스탈 신소재는 이렇게 이제 고점 만들어줬던 곳에서 슬쩍슬쩍 날마다 찔끔찔끔 움직이는 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차트상 이렇게 저항을 만들어주긴 했는데, 얘는 일단 더 가려면 4,000원 돌파하고 좀 자리 잡는 게 필요하겠죠. 종목에 끼는 꽤 괜찮은 편이에요, 크리스탈 신소재는. 자, 그래서 이런 미중 갈등, 뭐 여기서 또 그냥 겉으로 좋은 얘기 나오면서 뭐 밀릴 수도 있기는 한데, 그러면은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뭐 이제 PF발 건설업계 신용위기, 요번에 이제 요거랑 조금 결은 다른데 GS건설 이제 순살자이 내용이 좀 있었죠. 그래가지고 그 다음 뭐 실적 뭐 분기에 이제 반영할 거다 뭐 그런 식으로 내용이 나온 것 같던데, GS건설이 일단 좀 밀리기는 했어요. 그리고 그런 게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GS 뭐 정확히 나온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 인건비 아끼고 뭐 그런 곳에서부터 좀 파생이 된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그게 코로나 시즌에는 GS만 그랬을까? 뭐 기업의 특성도 있겠지만 각자 좀 대부분 비슷했을 거예요. 원자재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건비 줄이고 그런 내용들이 뒤에 좀 혹시나 PF발 부동산 이쪽 PF발로 좀 부각이 되는지, 그 다음에 이제 새마을금고도 오늘 좀 이슈가 있었죠. 뱅크런. 뭐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좀 계속 케어하려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크게 뭐 확장이 될 것 같진 않은데, 일단은 이런 거 정도로 오늘 더 밀리지 않았나. 근데 좀 완전 메인으로 부각시킬 만한 너무 시황을 쥐곤들 정도의 좀 악재는 아직까지는 아니지 않나 싶기는 해요. 요런 애들이랑은 다르게 결국 1티어 은행들 뭐 국민, 신한 뭐 우리가 아는 그런, 우리도 여하튼 뭐 일반적인 은행은 다 그 급수가 있기는 한데, 그래도 거기서 좀 더 그 크기 큰, 덩치 큰 그런 은행들은 좀 휘청휘청하는 부분은 없지 않나.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그냥 좀 단기적인 시황상 좀 악재, 이거는 메인으로 부각이 되면은 그때 가서 좀 생각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이런 부분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재건 같은 경우 나토 정상회의 11일에서 12일 거기서 뭐 종전한 기대감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제 공식 평화회담, 지금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. 평화회담 같은 게 실제로 좀 진행이 되는지, 전쟁이 소강 상태, 지금은 좀 소강 상태 느낌이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, 그래도 결국의 핵심은 회담이 자리가 잡히고 협상이 좀 이어지나,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영토 탈환 후에 연말에 뭐 휴전 협상을 하겠다, 이 내용이 있었고, 그거가 이제 또 별도로 흑해 곡물 협정 탈퇴 가능성 99%, 식량 이슈들 러시아 측에서는 갱신 근거가 없다 내용도 있고,
그다음에 아스파탐 같은 경우는 7월 14일 발암가능 물질로 지정 예정이기는 해요. 자, 그래서 일단은 재건 관련해서는 뭐 계속 얘네가 좀 한번 확 밀렸으면 좋겠는데 좀 강하기는 합니다. 삼부토건. 그래서 21선 주변 좀 계속 또 타면서 11일, 12일 다음 주 이슈까지 좀 움직이나, 그다음에 얘도 21선을 좀 계속 타고는 있어요. 이런 그 모듈러 SI랑 금강공업도 단기가열 들어간 다음에 시세를 좀 안 주진 않긴 했지만 그래도 좀 약하지 않았나 싶은데, 또 밑에 요 앞에 구간에서는 버티면서 또 돌려놓는 모습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재건 관련 주들은 전체적으로 좀 한번 눈은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재건 회의 이런 걸로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이제 식량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렇게 좀 저점 형성하면서 쫄쫄쫄쫄, 뭐 거기서 종목마다 조금 움직임이 다르긴 한데 돌려주는 애들이 일단 있다는 거.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나중에 뭐 지수든 혹은 저 곡물협정 연장 뭐 기일 다가오면은 그런 곳에서 한번 또 슈팅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. 그리고 아스파탐이 좀 매력적인 자리까지 밀린 것 같아요. MSC는 이제 7,000원. 저는 여기 애초에 얘가 다음날 이게 시세를 좀 안 주고 밀리길 바랬었는데 뭐 막걸리 뉴스 같은 거 붙으면서 좀 강하게 움직이긴 했습니다. 그래도 뭐 거래 대금도 좀 줄고 이렇게 7,000원까지 밀린 거는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영역이긴 했는데 일단은 라운드 피겨 이 구간에서는 좀 잘 버텨주는지, 그 다음에 7월 14일 이슈 엮이면서 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, 그리고 뭐 재당 시리즈도 조금 밀리는데 120선 주변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뭐 재건 식량 관련 주들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뭐 넘어갈 거 싹 다 넘어갈게요. AI랑 로봇, 여기는 지금 지수 확 밀릴 때 오늘 이제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들 이렇게 좀 밀리죠.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지수 때문에 엄청 아쉬운 건 있기는 한데, 지수가 밀리면 밀릴수록 좀 좋아 보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. 우리가 일반적인 자리에서 기다릴 때 안 내려오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런 애들은 좀 지수랑 같이 엮이면서 RSI 과매도 나오거나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표준 규격, 요것도 지금 당장 뉴스가 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뒤에 테슬라 충전 표준에 대해서, 규격에 대해서 뭐 미국 표준으로 삼는지 이런 부분들, 그리고 지금 요거는 좀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기는 해요. 시간의 차이지. 그리고서 그런 면구에 나오면은 이제 현대기아 측에서 투자로 갖다 왔을 것이냐, 아니면은 네트워크에 합류해가지고 그냥 전 세계가 하나의 규격 표준으로 깔끔하게 통일이 되나, 그런 것들.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그것도 있겠죠. 지금 뭐 핸드폰 같은 경우 이제 USB-C 타입이 있잖아요. 그리고 아이폰, 애플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닝이라고 하나요? 그 규격. 그래가지고 뭐 EU에서도 이제 니네 거 라이트닝 쓰지 말고 뭐 C 타입으로 좀 전환해라. 그러다 보니까 아예 EU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 보니까 애플 측에서 USB-C 타입으로 이제 변경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봤는데, 그런 것처럼 규격은 하나로 좀 통일되는 게 사실 편하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. 이것도 맞추고 지금 아직도 국가별로 갖다가 볼트 전압 같은 것도 다르고 하잖아요. 어디는 일본은 돼지코 쓰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규격은 그냥 하나로 좀 잡히는 게 사실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좀 조금 편하지 않나. 물론 그 규격이 우리나라 기준이면 너무 좋을 거는 같아요. 하지만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기업이 이제 또 테슬라가 있다 보니까. 자, 그 다음에 이제 V2 이런 거는 SK 시그널 양산 이슈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요거는 오늘 밤중에 나오겠죠. 그래가지고 결국 요 치매 관련주들이 오늘 좀 시세 시원하게 만들어주긴 했습니다. 뭐 메디프론 30%, 피플바이오도 이런 자리 밀린 자리에서 나쁘지 않아 보인다 설명을 드렸었는데, 둘이 종목들이 시원시원하게 좀 슈팅을 만들어준 건 있어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치매 이슈는 뭐 내일 뉴스 붙이면서 또 움직일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좀 그 다음 땡기진 않거든요. 종목들이 상태가 안 좋아요. 분봉을 보시면은 가다가 막 순식간에 확 밀어버리죠. 조금 수익 줄 때 좀 챙겨야 되는 그런 종목군이지 않나. 그 다음에 네옴시티도 좀 넘기고,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요 7월 13일에서 15일 원래 4대 그룹 총수 다음 달, 내달 폴란드에서 뭉친다. 이게 단독 뉴스이긴 했거든요. 근데 요번에 보니까 많이 빠졌어요. LG 말고
뭐 당연히 좀 대기업들이 있기는 한데 뭐 삼성, 현대 등등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원전, 방산, 세일즈, 외교 실질적으로 이제 폴란드에서 우리나라 K2 그다음에 원전까지 뭐 좀 좋게 작용을 하나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, 이렇게 한국 폴란드 정상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공감한다. 그래서 뭐 가서 좀 현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지, 그리고 별도로 우크라 방문 계획은 지금은 없다고 해요. 뭐 깜짝 방문 같은 게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런 내용은 좀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겠죠. 그래서 원전도 원전이지만 일단은 원전 관련 주들은 뭐 G2파워 이 종목이 전 120선 오면 좀 좋지 않을까 설명을 들었는데, 그냥 일단 또 그 위에서 좀 버티는 모습은 있어요. 그래서 원전 같은 거는 G2, BHI 뭐 여기는 대장이 좀 바뀌는 거 있기는 한데, 그래도 이 종목들 폴란드 방문으로 이슈가 나오는지, 폴란드가 금액이 좀 작진 않거든요. 폴란드 원전이. 그래가지고 그런 거 수주 기대감. 그 다음에 방산 이쪽에서는 이제 우량주들 현대로템이랑 뭐 한국항공우주 하나 요런 애들이 좀 최근에 여기서 이제 수급이 조금 오락가락했던 건 현대랑 한국 요쪽인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뭐 혹시나 좀 더 추가적인 기대감을 형성을 해주나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오염수는 내일 우리 정부 측,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우리 측 검토 보고서 공개. 그래가지고 뭐 보고서에서 부정적인 내용이 나올까 싶기는 한데, 뭐 세계적으로 갖다 계속 보고서 이런 거 나오는 거에 대해서 원자력 기구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나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쁜 내용이 있더라도 결국에 오염수는 방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오염수 방류는 언젠가는 또 이어지긴 할 거고, 그게 길진 않을 겁니다. 빠르면 이번 여름. 그래서 이런 천일원 관련주들 이제 전저점을 좀 이탈한 자리여가지고 이런 거는 좀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. 그 다음에 닭고기, 돼지고기 이런 애들 체리브루는 좀 밀리지는 않는데, 일단은 마니커가 종목기는 좀 있죠. 그래서 인상가부터 해가지고 이런 천일원 관련 주들, 보라티알은 종목기가 좋은데 또 밀리다 보니까 이런 거 천일원, 얘는 이제 그 아스파탐도 좀 엮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묶어볼 수 있을 것 같고, 자, 그 다음에는 개별주일 것 같습니다. 자동차 부품주들 최근 신고가 좀 추세, 뭐 이렇게 좀 하반기 현대기아 호실적 기대 이런 걸로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차트 추세 나쁘지 않다 같이 설명을 드렸던 종목들이 있죠. 그리고 걔네들이 계속 꾸역꾸역 가요. 뭐 별로 뉴스는 없는데 이쪽이 웃긴 게, 이제 그 자동차 뭐 테슬라부터 해가지고 GM, 뭐 포드, 그다음 우리나라 뭐 현대, 기아, 뭐 작년 대비해서 뭐 판매량이 증가한다거나 호실적이 좀 기대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지 자동차 부품주들이 천천히 우상향을 하는 모습이긴 합니다. 오늘 뭐 성우하이텍은 두말할 필요 없이 시장 참여자들이면 대부분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엄청 멋진 주도주의 모습까지 보여줬어요. 대신에 얘는 이제 내일 이 외국인은 오늘 500억 좀 매수가 들어왔는데, 그 500억이 또 이제 쭈쭈쭈 매도가 나오는지 아니면 조금 뭐 다시 추가 매수가 나오는지 그런 물량을 좀 체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내일 매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.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은 얘네는 좀 아쉬운 거는 재료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. 대신에 좋아 보이는 점은 전체적으로 추세들이 일단 좀 계속 돌리는 부분들이 많고, 이렇게 전고점 돌파 땡겨줬기 때문에 밑에에서도 또 돌아가면서 순환매 개념으로 천천히 밑에 있던 종목들도 뭐 다시 치고 올라오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묶어는 볼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이런 것들 외에는 이제 2차 전지랑 반도체, 얘네도 뭐 결국 시장에서 계속 메인이죠. 에코프로는 90만원에서 계속 꾸역꾸역 올라옵니다. 오늘 100만원 가나 싶기는 했는데 그래도 시세를 하루 주고 또 밀리더라도 계속 강한 모습이 있어요. 그 다음에 외국인 매도세가 엄청 세진 않기 때문에. 그리고 얘는 이제 11일, 12일 다음 주 중에 그건 있습니다. 잠정 실적도 있고, 그다음에 MSCI 요번에는 에코프로는 이제 편입이 거의 좀 확정 인상인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 따라서 뭐 힘을 좀 한번 더 실어주나, 그래서 그런 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스페타시스는 이제 좀 반도체 대장격이죠. 그래서 3만원 밑에서 오늘도 끌어올리고 근데 또 다시 밀리기는 했어요. 이제 이런 구간을 좀 2, 3만원 구간을 좀 지켜주려는 액션은 있었지만 이제 지수가 오늘 좀 많이 빠졌죠. 그래서 밀렸다가 시간에 또 다시 움직이는데 다시 3만원 좀 올라타나
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가온칩스는 뭐 팹리스 신고가 주변 아직은 좀 버티는 것 같고, 그 외에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워낙 강해요. 그래가지고 뭐 알맥도 그렇고 교보 14호 스펙 오늘 광기의 종목이었죠. 2,000원 주변에서 상장하고, 그 다음에 뭐 거의 8,000원, 거의 3.5배 이렇게 엄청나게 움직였던 종목이 있지 않나.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부품부터 해서 개별 종목들 최근에 부각이 됐던 애들은 며칠은 좀 계속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칩셋 미디어는 이런 곳 지지 저항을 좀 주변에서 잘 버텨주면 좋고, 그 다음에 루닉 같은 경우는 결국에 오늘 20만원을 돌파는 못하고 좀 밀렸어요. 밀리긴 했는데 종목기가 좀 좋다 보니까 그래도 한 2, 3일 정도는 다시 재돌파를 시도하는지, 이렇게 하루 이틀 쉬다가 또 저점 올리면서 꾸역꾸역 올라오다 트라이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눈에 둘 수는 있을 것 같고, 하나기술은 일단은 10만원을 천천히 올라오면서, 얘는 근데 종목이 변동성이 좀 큽니다. 장중에 시세 주는 거 같이 하더니 돌파하면 일단 밀고 다음날 다시 올려요, 얘가. 그래서 저 요 종목 때 몇 번 좀 손절치고서 좀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좀 천천히 우상향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. 자, 그래서 뭐 큐렉스도 5일선 깨지는 자리 것 같기도 하고, 일단은 신고가에서 좀 강했던 그런 종목들, 그 다음에 뭐 이제 개별 이슈들 위주로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주에 일단 있는 거는 저 재건이랑 뭐 원전, 방산, 이런 나토 정상회의 플러스 그 우크라 재건 기대감이 좀 있겠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, 그 다음에 SIC는 오늘 아침에 반짝했고, 그 다음에 지수 뭐 오늘 밤중에 뭐 좋은 내용이 나올지 아니면 또 치고받고 하는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는데, 미중 갈등 저런 히토류, 그 다음에 뭐 히토류라고 포함은 했지만 갈륨, 게르마늄, 리튬 이런 키워드들은 일단은 조금 더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은 그 차트상 좀 신고가 정고점 추세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나. 그래서 이렇게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. 반도체랑 2차전지, 내일 또 삼성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,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언제 나오나, 그리고 좋게 나오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시장 반응도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자, 영상 항상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,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